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요, 미북 정상회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회담 장소가 센토사 섬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거기 관광지니까 관광지 무언가를 활용하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회담 장소가 센토사 섬 안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센토사 섬 자체가 굉장한 관광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해변가, 이 섬을 끼고 있는 해변가가 굉장히 절경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이 5분. 팔라완 비치를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4월 27일에 있었던 그 첫 남북 정상회담 때 이 도보다리 산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9시에 회담이 열리면 오전에는 단독 회담을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오찬까지 하고 오찬 이후에 자연스럽게 두 정상이 이 센토사 섬 팔라완 비치 해변을 걷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 교수님, 만약에 이런 그림을 보려면은 오전에 있는 단독회담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거기에 있는 그 이 호텔 그 주위에 무슨 이 뭐 새로운 다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운 벤치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징후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나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앞에 누가 어떻게 했더라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해에서는 이 남북 정상에 있어가지고 도보다리의 산책, 회담,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달연에서의 해변가 뭐 이런 그 벤치 회담 이런 무대 과연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이벤트로 만들 것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외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국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브리핑부 해가지고 상대방 정상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IA에서 분석한 각국 정상의 특성들을 분석한 책이 2권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CIA 국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김정은과 함께 물론 뭐 잠깐 만나긴 했습니다만 배석할 것으로 단독 회담에도 배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회담을 앞두고서 어떤 형태로 회담이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련 참모들로부터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회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다녀왔고 또 김창선 본인의 그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창선도 지금 회담장을 다 어느 정도 보고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반응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선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선전선동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예행 연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기사가 지금 며칠째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7일째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게 지난달 31일에 평양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접견한 거. 그 이후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친서도 전달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그 서기 실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의정과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 하고 지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어떤 지금 바깥의 상황들을 다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뭐 회담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큰 상황일 것 같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난 이야기도 보고받았을 거고 김창선 서기실장에게 이 싱가포르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을 거고 아주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비핵화 조치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 내부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해온 상황에서 핵만이 살 길이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비핵화를 전 세계에 발표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어떻게 그리고 군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꼼꼼한 사람이라고 김정은을 평가했거든요. 또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94년도지요. 94년도에 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갑자기 그 김일성 주석이 죽는 바람에 다음을 미뤘죠. 그 당시에 보면은 북한의 동영상 기록 보면은 이 김일성 주석이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묘양산에서 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자료 이걸 탐독을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이 남북한에 판문점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편한 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논리 정량 보면 이것은 준비를 하지 안 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는 뭐냐면 준비를 철저히 한 김정은 위원장 대 노회환 경험이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세계의 담판에서 누구의 손이 올라갈 것인가 흥미진진한 회담이 될 것이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꼼꼼하게 보고서를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국 정상의 숙소 얘기도 외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사실 숙소 문제는 이 정상회담 장소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호와 관련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도 이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를 했지만 지금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 언론이나 미국 언론 등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곳들이 이제 몇 곳 제기가 됐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투숙객 정보 없이 이 샹그릴라 호텔 대부분의 방을 지금 예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10일부터 14일까지 예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샹그릴라 호텔이 아예 그 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특별 행사 구역인가요? 그 안에 굉장히 경호를 까다롭게 하는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여기가 유력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북측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플러튼 호텔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플러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샹그릴라 호텔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그 특별 행사 구역 내에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라고 이 샹그릴라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김창선 서기실장도 이곳을 방문을 해서 답사를 다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왜 이곳이 유력하냐면 이 대등한 위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의전에서 두 정상이 대등한 위치여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 카펠라 호텔까지의 이동 거리로 봤을 때 양 정상이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라는 거죠. 이 플러튼 호텔은 좀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더 유력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싱가포르 현재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언론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정상의 숙소는 기밀이기 때문에 역정보를 또 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의전하고 경호를 김창선 부장이 싱가포르까지 와가지고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호 문제를 살펴보면은 일단요. 싱가포르 경찰이 좀 특수한 경찰인가 봐요. 그렇죠. 경찰 중에 구루카 병력이라고 해서 네팔 지역, 네팔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산 지역이잖아요, 네팔이. 거기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나의 어떤 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구루카족인데 구루카족의 한 1000명 정도인가를
싱가포르에서 경찰로 계속 특채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19세기 초에 이제 단검 하나로 최신식 무기를 든 영국군을 제압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일화 때문에 결국 구루카족을 용봉으로 고용했던 적이 있었고. 예. 근데 저 사람들은 보통 이제 40세 중후반이 되면 이제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 퇴직을 하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네팔에서는 저 용병들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예. 네팔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계 3대 용병 중에 한 부족이 바로 여기 말하는 구루카족이 한 부족인데 결국 싱가포르도 네팔에 있는 부족 중에 하나인 구루카 용병들을 채용을 해서 네. 경찰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용맹하고 그다음에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인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외곽 아마 경호를 예. 미국과 북한의 정상을 보위하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물론 그렇죠. 자국에서 데려온 예. 경호원들이 하겠지만 외곽 경비를 구루카 병력들에게 맡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나오는 게 양무지 중국이거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중국 영공을 지나오게 되면 거기에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호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역시 세계의 회담, 세계의 담판이라니까 참 이 관여국들이 예. 요란스럽기는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인접 국가고 또 헬맹 국가고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의 영공을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존엄에 대한 이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도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러한 그 경우를 한 사례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도 예.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또 그리고 북중 혈맹 관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기 개최 이후에는 예. 아마 이 북한 또 중국식의 계획 개방 이렇게 한다면은 중국의 영향도 유지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그 환경의 여건 조성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고의 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지금 우리가 조금 예. 눈여겨볼 대목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참매 1호라는 전용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용기가 곧장 한 4,700km 되는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움직일 때는 그 경호 차량, 기타 이 자재 장비도 싣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고려 항공 소속의 수송기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기는 논스톱으로 바로 싱가포르까지 가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러한 수송기와 이 참매 1호기, 전용기 예. 따로 움직일 것인지 같이 움직일 것인지 만약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중국을 들러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상황. 예.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중국은 경호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회담이 12일이니까 한 10일쯤이면은 관련 지구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외곽을 싱가포르 경찰이 한다지만 근접 경호는 이제 자국의 경호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 봤던 이 경호원들도 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V자 철통경호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방탄경호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외신들이 이렇게 부른다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때도 이 방탄경호단이 직접 와서 이 방탄 차량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근접 경호할 걸로 예. 보인다는 지금 뭐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경호에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근접 경호만큼은 북측의 어떤 최정예 요원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러겠죠. 정도는 네.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5촌까지 조사를 한다는데 외국 사람에게 근접 경호를 맡기는 일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이 북한의 특징을 볼 수 있지만도 판문점에서 저는 12명의 방탄경호당 이걸 보여가지고 상당히 좀 비판성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목표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예. 이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비핵화라는 결단 속에서 결국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이건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일종의 의도되겠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1차 목표인 정상국가의 정상인 지도자상 이런 상황에서 저러한 모습이 지금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센토사 섬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그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